수상소감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한 10대 소녀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 남자. In 1971, there was a teenage girl pregnant with her second child. Was a high school dropout, a single mom. She managed to make a better life for herself and her children. That girl is my mother, and she's here tonight. I love you, Mom. Thank you for teaching me to dream.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헌사로 화제가 되었던 이 장면은 한 배우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수상소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자레드 레토. 트랜스젠더, 후덕한 외모의 정신 이상자, 그리고 머리가 벗겨진 중년 아저씨까지 맞는 배역마다 도무지 동일인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변신을 거듭하는 배우입니다. 트로피를 거머쥔 이 모습을 보면 그저 성공한 한 사람의 해피엔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순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비극에서 시작되었죠. 자레드 레토가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 어느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는 슈퍼에 가서 우유 한 통 사올게 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 길로 영영 소식이 끊긴 아버지.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자레드는 한 지역 신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죠. 주검이 발견된 장소가 한 경찰관의 개인 차량 내부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자레드는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며 어머니와 함께 히피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가난하기 그지없었지만 주변에 자유분방한 사람들과 예술가들이 가득해 하루 종일 즉흥 라이브 공연을 듣거나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하며 꽤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아들을 보며 창의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술을 가까이 해라 라며 더욱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관심은 결국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생기게 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배우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레드가 배우로서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한 스포츠 영화였습니다. 실화 바탕의 영화 프리폰테인에서 전설적인 육상 선수를 연기했죠. 프리폰테인은 독특한 달리기 스타일로 화제가 되었던 당대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원래 장거리 육상은 선두에서 질주하면 바람막이가 되어 8%의 에너지를 더 쓰므로 초반에는 다른 선수들 뒤에 있다가 막판 스퍼트를 통해 선두로 치고 나오는 전략이 정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프리폰테인은 처음부터 선두를 유지하는 게 가장 양심적인 달리기이며 진정한 육상의 즐거움이다 라는 철학을 내세웠죠. 이에 시작부터 1등으로 치고 나가 결승점까지 선두를 유지하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우승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신기록을 무려 7개나 갈아치우는 전설을 썼죠. 그러나 24살이라는 한참 전성기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비운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회사에 불과하던 나이키가 역사상 처음으로 후원을 해준 운동선수이기도 하죠. 와플 굽는 기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신발 밑창은 당시 특허까지 냈을 정도로 획기적이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디자인과 나이키 마크를 달고 뛴 프리폰테인의 선풍적인 인기로 인해 이때부터 나이키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났죠. 이런 전설적인 선수를 연기하게 된 자레드 레토는 특유의 장발과 코스염으로 대표되는 겉모습은 물론 그의 생전 영상들을 챙겨보며 특유의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이런 실존 인물의 특징을 잘 잡아내는 신인 배우의 정성스러운 연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화를 계기로 출연작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죠. 이 시기 자레드 레토는 여자친구 사건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여자친구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미녀 삼총사 등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배우 카메론 디아즈였습니다. 4년이나 연애를 하고 약혼까지 하는 진지한 관계였는데 자레드 레토의 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이 둘은 헤어짐을 맞이했죠. 바로 육체적 관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돌발 선언은 한 영화를 찍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레퀴엠, 약물에 중독되어가며 망가져가는 비참한 삶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촬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캐릭터에 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레드는 일단 12kg을 감량해 깡마른 몰골을 만들었으며 중독자의 삶을 간접 체험하겠다며 이들이 몰려 사는 곳을 찾아가 이들의 틈에 섞여 2주 동안 길거리 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라 강도에게 돈을 털린 적도 있었죠. 비참한 삶을 가까이서 목격했지만 아직도 몰입이 부족하다고 느낀 자레드는 식음을 전폐하는 것은 물론 여자친구인 카메론 디아즈와 육체적 관계까지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쾌락을 포기해야 비참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며 말이죠. 이런 극한의 몰입은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촬영 중에 수시로 기절하는 날도 있었으며 간 건강도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도 멘탈이 바스러질 정도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 이에 자레드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수도원에 입소했습니다. 여기서 머물며 평화 속에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냈죠. 이런 계속된 변화에 지치고 지친 카메론 디아즈는 결국 자레드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개인사적인 면에서는 연인도 잃고 기행적인 행태를 일삼는다는 악소문이 돌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연기 방식으로 자레드는 도리어 커리어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극한의 몰입으로 캐릭터를 연기하는 그의 리얼함을 많은 감독들이 탐내기 시작했죠. 레퀴엠은 수위가 꽤 높았던 데다가 난해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제작비의 2배를 벌어들이며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카메론 디아즈와 헤어진 후 자레드 레토는 또 한 명의 유명한 여배우를 여자친구로 맞이했습니다. 지금은 블랙 위도우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스칼렛 요한슨이었죠. 당시 스칼렛은 막 슈퍼스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13살이었죠. 그런데 자레드는 이번 연애 때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스칼렛과 키스를 하는 장면이 파파라치에 찍혔는데 이때 키스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는 모습에 스칼렛의 굴욕사진이라며 인터넷에 돌았죠. 레퀴엠 때 삐쩍 마르고 초췌한 몰골로 각광을 받았던 자레드는 다른 영화에서 정반대의 도전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30kg을 증량해 한 실존 인물을 연기했죠. 챕터 27이라는 영화에서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을 암살했던 정신 이상자를 연기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 인물과 외형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 단기간에 엄청나게 체중을 늘렸는데 이를 위해 그가 택한 음식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얼려져 있는 상태로 먹으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큰 통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전자레인지로 녹여 올리브 오일에 간장까지 쳐서 스프를 먹듯이 폭풍 흡입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체중을 늘리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폭증해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통풍에 걸리기까지 했죠. 심지어는 걷는 게 힘들어질 정도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레드는 멍청한 짓이었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꽤나 흥미로운 여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신을 한 그의 연기는 다시 한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참 배우로서 주가를 올리고 있던 이 시기 그는 돌연 작품 활동을 중단하며 은퇴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은퇴설은 바로 그의 밴드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친형과 함께 30 Seconds to Mars, 즉 30초 만에 화성으로 간다는 이름의 록밴드를 1998년에 결성해 10년이 넘게 메인 보컬을 맡아 배우 활동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인지도가 오르기 시작하던 이 밴드가 세 번째 앨범에 이르러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자레드는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밴드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했죠. 오죽하면 이 시기 이 밴드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309번의 라이브 콘서트를 열어 앨범 한 장으로 펼친 가장 많은 라이브 공연 부문에 신기록을 세웠죠. 이 수치는 무려 2년 내내 이틀마다 한 번씩 콘서트를 여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음악 활동에 푹 빠진 자레드는 무려 5년간 영화에 출연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크만 잡았습니다.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영화계는 은퇴를 한 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5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며 영화계의 러브콜도 완전히 끊긴 상황이 되었지만 결국 운명은 그를 다시 영화계로 이끌었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한 영화의 시나리오가 배우로서의 피를 들끓게 했던 것이죠. 이 영화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실존했던 에이즈 환자의 이야기를 영화로 각색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자레드는 트랜스젠더를 연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고작 3주 만에 무려 18kg을 극단적으로 감량하죠. 또 눈썹도 밀고 온몸에 털을 제모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연기해보는 트랜스젠더였기 때문에 특히 목소리와 걸음걸이에 많은 신경을 썼죠. I've been looking for you, Lone Star. I guess you're handsome. 이 몸매를 만들기 위해 하루에 오이 반개라는 파격적인 다이어트를 했는데 뭐라도 씹고 있으면 배고픔이 나아질까 싶어 신발 가죽을 질겅질겅 씹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는 질문에 겉모습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다. 배우는 변화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트랜스젠더를 연기하는 모습을 스스로는 도무지 남사스러워서 못 보겠다며 이 영화의 최종 편집본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로 자레드 레토는 영화계에 복귀하자마자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데다가 심지어 진한 눈화장과 강렬한 립스틱은 아카데미 분장상마저 수상하게 했죠. 저예산 영화였던 이 영화에서 분장에 할애되었던 비용은 고작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매만진 얼굴과 헤어스타일이 자레드의 메소드 연기와 맞물려 분장상의 쾌거를 이룬 것이죠. 이 영화는 자레드 레토뿐만 아니라 주연을 맡은 매튜 맥커너이의 활약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역시도 환자를 연기하기 위해 22kg을 감량해 앙상한 몸으로 열연을 펼쳤죠. 이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며 한 영화에서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을 동시에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연기하며 제모했던 털과 눈썹이 다시 자랄 무렵 자레드는 또다시 눈썹을 미는 배역을 맡게 됩니다. 바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조커였습니다. 메소드 연기의 대가인 그가 희대의 빌런 캐릭터를 맡는다는 소식에 이전 조커로 전설적인 연기를 펼쳤던 히스레저와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이 들끓었죠. 그러나 막상 영화가 개봉되자 자레드가 연기한 조커는 혹평세례를 받았습니다. 포스 넘쳐야 할 역대급 빌런이 너무 만화스러워 가볍고 우스꽝스러운 느낌이 되어버린 데다가 등장
등장하는 장면도 그리 많지 않아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이 컸습니다. 오히려 상대 역으로 나왔던 할리 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죠. 이러한 혹평에 자레드는 편집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원래는 촬영 분량이 훨씬 많았지만 10분 정도로 분량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캐릭터 설정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 우스워지기만 했다며 말이죠. 오히려 조커 연기보다도 화제가 되었던 건 촬영할 당시의 그의 기행이었습니다. 조커라는 캐릭터에 완벽하게 빙의한 자레드는 동료 배우들에게 온갖 기괴한 선물을 보냈죠. Margot opened the box and there was a live rat in the box. It was like, so we 자레드도 이에 대해 직접 심정을 밝혔습니다. everybody out, but that was the point. You know, the point was to maybe inspire some chaos and insanity on the set. 심지어 캐릭터 간의 접점이 없어 촬영 중 단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여배우에게조차 총알이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보내 까무러치게 했습니다.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야 처음으로 자레드를 만난 이 배우는 그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행들이 유명해지자 심지어 한 토크쇼에 출연해서는 조커로부터의 선물이라며 MC에게 살아있는 뱀을 주기도 했죠. 조커의 뱀 선물보다도 더 끔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호시탐탐 노리는 해킹과 악성 코드이죠. 그래서 저희 채널의 든든한 스폰서 노드 VPN을 소개합니다. 영상 하나 제작에 꼬박 2주, 한 달에 고작 2개 업로드가 전부인 저희는 조회수만으로는 도저히 제작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광고를 봐주시는 것만큼 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평소에 인터넷을 하다 보면 온갖 팝업창이나 메시지가 침투해온 적이 있으실 겁니다. 노드 VPN은 기존의 빠른 VPN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팝업이나 악성 파일 차단 같은 보안 기능들을 대대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게다가 단 하나의 계정으로 무려 6개의 기기까지 이용할 수 있죠.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2년 플랜 기준 1개월 무료에다가 일반 구독을 할 때에 비해 더 큰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빠른 유료 VPN을 써보고 싶으셨다거나 인터넷 보안을 더 철저히 하고 싶은 분이라면 30일 내 환불을 보증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한 달간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더보기란에 저희 추천 링크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1년의 기행 때문인지 아니면 조커 연기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 때문인지 원래는 후속작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이 캐릭터는 결국 5년 만에 리부트작인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3년 후 조커는 호아킨 피닉스를 주연으로 새롭게 리부트되었고 이 영화는 역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중 흥행 1위를 달성하며 대흥행했습니다. 게다가 호아킨 피닉스는 조커 역할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마저 수상했죠. 결국 자레드는 2명의 명품 조커들 사이에 끼어 2배로 고통을 받은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레드의 조커 연기는 2021년이 되어서야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2017년에 개봉되었던 저스티스 리그를 다른 감독이 재편집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 짧은 시간 강렬한 모습으로 등장해 애초부터 이런 컨셉으로 포스 있게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죠. 그리고 바로 이에 자레드는 한 영화에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해 또 한 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하우스 오브 구찌. 여기서 이탈리아 억양을 쓰는 중년의 남성을 연기했죠. Nobody has ever said that to me. Nobody. 영화계 대선배이자 대배우인 알파치노가 그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 또 메소드 방식을 고집한 자레드는 첫 촬영일날 분장을 한 채로 알파치노에게 다가가 Papa. 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알파치노는 웬 처음 보는 아저씨가 괴상한 악센트로 아빠라고 부르며 다가오자 당황해하며 뒷걸음을 쳤는데 자레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가가 Papa, it's me, Paolo. 라고 말했죠. 영문을 몰라 하는 알파치노에게 옆에 스태프가 귓속말로 자레드가 분장한 모습이라 말해줬고 그제서야 알파치노는 감쪽 같다며 놀랐다고 합니다. 촬영에 들어갔다 하면 캐릭터의 빙의에 생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촬영장에서는 언제나 자레드라는 본명 대신 그 캐릭터 이름으로만 자신을 부르도록 하는데 이런 특이함 못지않게 그의 취미 또한 아찔하기 그지없습니다. 온갖 위험을 즐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죠. 촬영이 없는 시기에는 주 5일로 클라이밍을 다니는데 실내 클라이밍이 아닌 그야말로 아득한 높이의 절벽을 찾아다니며 클라이밍을 하죠. 한 토크쇼에서는 절벽 꼭대기에서 찍은 셀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러다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 어쩌냐 하는 질문에 그럼 떨어지겠죠 뭐 라고 말하는 세상 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자레드는 로프가 끊어질 뻔했던 이런 아찔한 사진을 공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절벽 등반 도중 손이 미끄러져 추락했는데 그때 매달려있던 로프가 하필 뾰족한 바위에 걸려 반 이상이 잘려나갔다며 말이죠. 위험천만한 그의 취미는 산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는 이런 사진을 찍기도 했죠. 상어들이 헤엄치고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유유히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1971년생인 자레드 레토는 어느덧 50대의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늙지 않는 그의 외모는 봐도 놀라울 따름이죠. 심지어 웃을
때조차 눈가에 주름 하나 없다며 여성 MC들의 부러움을 듬뿍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레드는 아마도 주름살 없기로 유명한 어머니의 유전자 덕분인 것 같다며 또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한몫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레드는 또한 채식주의자이기도 한데 그 기준이 그리 엄격하지는 않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평소에는 고기를 먹지 않지만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주저없이 한입 베어 문다며 말이죠. 자레드는 2022년 모비우스를 통해 마블 시리즈에도 합류했습니다. 마블 코믹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처음 등장한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는 뱀파이어라는 설정의 악역으로 나왔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악인만을 처단하는 일종의 히어로로 거듭나 선과 악의 경계에 있는 미묘한 캐릭터가 되었죠. 복잡한 캐릭터 연기를 선호하는 자레드는 선과 악의 경계를 오가는 이 캐릭터를 처음 접하고는 다른 히어로와는 차별화되는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훗날 같은 세계관에 있는 스파이더맨, 베놈 등과 함께 출연할 가능성도 있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화에서 다시 얼굴을 비출 가능성도 있죠. 자레드 레토는 그 연기력만큼이나 기행으로 인해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배우입니다. 그런 그는 지금껏 정상의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바라는 자들보다 당신이 꿈을 포기하고 그저 그렇게 있는 걸 바라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꿈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때로는 고집을 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오늘도 16분이나 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어느덧 55만 구독자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를 해본다는 것이 너무 막막했고 주변에서 말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2년 넘게 좋아하는 일을 하며 아가까지 키울 수 있게 해주신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